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애 홈런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호입니다. 김수용, 장웅 씨, 네. 혹시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유형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주식 투자하면서 그 거짓 정보, 고급 정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너만 알고 있어, 네, 이런 사람들이요. 10배 간대, 10배 간대. 회사 기밀이야, 너만 알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 봐요. 아, 그럼요. 네. 그런 정보에 썩은 정보죠. 네, 늘 당했어요. 이제 어. 누가 그런 정보 얘기해 주면 너나 돈 버세요, 그래요. 김수용 씨, 이거는 100%예요. 해도 안 사실 거예요? 아이, 주식에 100% 정보가 어디 있어요? 예. 안 속아요. 형 200%짜리 이따 드릴게요. 그래? 네. 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장웅 씨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싫으세요? 저는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파는 사람이 정말 싫어요. 음. 왜 가격을 떨어뜨린 거예요? 매수를 해도 네. 연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많이 싫어요. 네. 제발 안 팔고 계속 오래오래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매수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은정 예. 씨는 어떤 사람이 싫어요? 저는 주식에 관련된 거 말고요. 네.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신이 기분 좋을 때는 하하호호 하다가 좀 수틀리거나 좀 짜증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악마로 돌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오늘 남자친구랑 싸웠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왜 싫어하는 사람 유행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왜 변덕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오늘 증시가 그랬습니다. 어제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1% 이상씩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세 마감이 됐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나마 네. 오전장 시작할 때는 어제 올린 거 다 반납했는데 그나마 좀 많이 만회했어요. 예, 맞아요. 만회를 많이 했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외국인이나 국내 증시도 우리 김수용 씨처럼 늘 한결같고 또 진지하면서도 간혹 위트도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전 아무것도 예. 없어요. 감사합니다. 장웅 씨요. 장웅 씨는 사실 너무 많이 재밌잖아요. 재밌긴 한데 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속내를 알기가 참 힘들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죠. 네. 근데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예. 재밌어도 어제 저희가 마무리할 때 최은정 씨처럼 재밌었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변덕스러운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서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와 2부는 김수용, 장웅 씨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먼저 1부 시간에는요. 김수용, 장웅 씨가 실전 중심의 서바이벌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 시간에는요. 오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종현 전문가의 투자 매매 방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씨, 오늘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사연을 함께 보내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어떤 사연 예를 들어서, 보낼까요? 이 변덕스러운 장세에 변덕스러운 은정 씨 어떤 예.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적정한 매수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람쥐. 들고 계신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과연 내일장에서 사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준비가 돼 있죠. 선물이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보내주신 세 분께 예. 아시아나항공에서 협찬하는 제주도 왕복 지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 시간에는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김수용, 장웅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도움 말씀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 또 나오셨는데요. 멘토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만식, 김지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잠시 뒤에 김수용, 장웅 씨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 자세한 게임 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배틀 1억소는 김수용, 장웅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또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웅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편이 승자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럼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웅 씨를 도와서 1억 불리기에 나서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어떤 전문가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바로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예, 장웅 씨는요, 어떤 멘토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부산 갈매기, 부산 사나이, 네, 부산한 남자는 아니지요. 자,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름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김수용, 장웅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볼 텐데요. 먼저 오늘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이슈가 하루 상승하는 반짝 이슈에 그쳤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전약 후강장을 보이면서 장 초반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 한 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 한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만식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침에 C급 했는데요. 예. 예, 일단 그 저점이 좀 높아지면서 마감이 된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장 전체적으로 그 수급 동향을 오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예.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 쿼드러플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과 관련돼서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유럽 쪽의 문제라든지 또 그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다음 주로 넘어가야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20일 날 FOMC 또 우리 MSCI 현지국 지수 편입 이런 이슈들이 내주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이벤트 지나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이런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이전 저점이 다시 이탈될 수 있느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예.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5월 달에 주가가 급락할 때 많은 분들이 손절 안 하고 버티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해외 쪽 뉴스를 보게 되면 아직은 불안불안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조의 그 태세라든지 또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가는 쪽에 준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그 반등이 좀 지속될 것이다. 고비고비가 있겠지만 그러면 5월 달에 참듯이 지금 6월 달에는 또 올라오는 거를 좀 참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뭐 하루 올랐다고 또 팔고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그 인내하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다만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낙폭과대 종목이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요. 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은 또 꾸준하게 뭐 하락장에서 좀 버티고 또 올라갈 때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1900대 위로 이번 주 이벤트도 있고요. 내주 이벤트 쪽에 1900 이쪽으로 한번 시원하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포트를 한번 조정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그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기대를 가졌으면 좋다고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부분들은 오늘 수급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자료 잠깐 보시게 되면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는 올라왔는데요. 외국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주식도 300억 매도하는 부분들, 선물도 후장의 매도로 좀 바뀐 부분, 또 옵션 만기 앞두고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콜과 풋을, 콜을 팔고 풋을 사는 이런 부분들, 또 베이시스가 지금 백어데이션으로 바뀐 이런 부분들은 자칫 또 잘못하면 약간 휘청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외국 투자자 기준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현물과 선물을 좀 공격적으로 이전처럼 매도가 나온다. 뭐 그런 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흔들려도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적으로는 한 1830이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버티셔도 좋겠다. 다만 1900에서는 조금 1900 이쪽으로 올라오면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대감은 버리지 말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지훈 전문가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보니까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지금 같은 상황은 제가 3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870포인트라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많이 올라가서 그냥 종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에 대해서 조금 좋아할 수도 있고 조금 오늘 뭐 내려간 측면에 대해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장에 대해서 섣부르게 방향성이 위로 튀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뭐 방향성을 예측할 필요는 없는 장이라 봅니다. 그리고 뭐 지수나 종목들 대비해서 매매를 하실 때 업종이나 지수 대비해서 종목을 잡아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매매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장은 굉장히 차별적인 장세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보실 때 먼저 종목에 대해서 강한 종목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변동성 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를 보실 때 어떤 날은 오늘은 뭐 1% 상승, 오늘 1% 하락, 어제는 1% 상승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보시면 알다시피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미 변동성 장세 역시도 시작이 됐다라고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섣불리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지 마시고 일단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만 확인을 하시고 종목을 우선으로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수 대비해서 매매하신다면 뭐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김지훈 전문가께서는 종목별로는 지금이 또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별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면 한 번씩 무슨 업종이 좋습니까? 무슨 섹터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말은 제가 4월 초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업종별, 섹터별로 접근을 해봤자 어차피 지금은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가 강하기 때문에 가는 놈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연말까지 딱 하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상승의 방향성이 나온 종목에 반대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한만식 전문가께서는 만기일 변수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김지훈 전문가께서는 만기일의 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선물 옵션 만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불안감, 가중 심리 때문에 뭐 오늘 내려갔다 또는 뭐 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갔다 말들이 많은데 예. 뭐 지수 상으로 보시면 그냥 단기 박스권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기가 되게 되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때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불안감이 가중이 될 수는 있지만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어차피 1% 2%의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종목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보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수보다 뭐 주식의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욱 씨, 혹시 오늘 장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없으셨어요? 답답했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답답하셨어요? 그냥 빨리 2000포인트 그냥 지나서 뭐 2100, 2200, 2500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뭐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외국 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휘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국내 증시가 파생 시장이 좀 활성화돼 있어서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잖아요. 어떻게 1900, 200, 2000포인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3주 전,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예. 한국 시장이 뭐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예로 한국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매수세는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 같은 경우 지금 뭐 185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있는데 요게 1900포인트, 2000포인트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뭐 신고가를 내면서 2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뭐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뭐 급등한 식으로 올라갔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수익 나신 분들이 아마 극히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항상 한 발 늦은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실 예전에 그런 속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증시 속담에 예. 미국에서 이렇게 기침하면 우리나라 이제 독감에 걸린다 이런 말이 예. 있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일개 개미 투자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국민들이 그 우량주를 좋은 주식들을 한 5주에서 10주씩을 다 사놓으면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조금씩이라도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계 경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장홍 씨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8949가 아니라 예. 중장기적으로 오래 보유를 해야 오래오래 된다. 예. 보유하고 이제 먼 미래를 보고 같이 투자를 하면 이게 좀 많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장웅 씨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본격적으로 김수용, 장웅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봅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김수용, 장웅 씨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오늘까지 어떻게 났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김수용 씨께서는 어제 인포피아를 매수하고 싶다 의견을 주셨었고요. 장웅 씨께서는 대한항공 사고 싶다 하셨었습니다. 과연 포트에 편입이 됐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 상황을 반영해 주듯이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종목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모든 종목이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특히 고승한 전문가의 위닉스는 어제보다 더 상승하면서 8% 넘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 출연하신 한만식 전문가의 성우하이텍 역시 어제보다 상승하면서 2.6%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포피아는 시초가와 종가로 분할 매수가 됐습니다. 평균 단가가 13,050원인데요. 한지 하루 만에 4%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 먼저 서울 반도체 수익이요 1.6% 정도 났습니다. 보합에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 어제 수익률을 그대로 지켜낸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어제 장에서 급등을 했었고 오늘 장에서는 살짝 밀렸습니다. 여전히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오늘 장에서도 강했죠. 1.65% 더 오르면서 이제 수익이 플러스 8% 정도 됐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 6.7%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살짝 쉬어갔습니다. 그래도 역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고요. 한만식 전문가의 성우 하이텍 꾸준히 오릅니다. 오늘도 1% 더 오르면서 2.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고종현 전문가께서 어제 주셨던 인포피아 오늘 시초가와 종가로 분할 매수가 됐고요. 매수한 하루 만에 수익이 4% 이상 났습니다. 자, 이어서 장웅 씨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대한항공부터 볼게요. 매수가보다 시초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 가격인 46,75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약보합으로 소폭 손실이 났는데요. 그래도 잘 산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나머지 세 종목은 어제보다는 하락했지만 역시 플러스권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수익률을 살펴볼게요. 먼저 들고 계셨던 동아약품 오늘 장에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 수익률 플러스 15%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SKC도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 마감이 됐네요. 6.5%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N게임은 오늘 장에서 한 2%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플러스 3%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매수가 됐고요.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종가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과연 오늘의 승자는 어떤 분이 되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장웅 대 김수용. 결과는요? 예, 오늘도 김수용 씨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김수용 씨. 네. 대한항공이요? 아, 대한항공 아니, 네, 인포피아가요. 네. 예, 매수한 지 하루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인포피아가 그 시초가만 샀으면 아마 수익률이 더 높았는데 아우, 아쉽죠. 그렇죠. 종가랑 이렇게 합산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어제
고정현 전문가가 뭐 짧게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게 좀 적중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분 좋으세요? 이틀 연속 승리를 하셨는데요. 근데 뭐 승리보다는 이 수익률이 나니까 기분이 좋죠, 당연히. 예. 예. 최은정 효과를 오늘도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최은정 효과가 뭐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비웃으시네요, 장욱 씨. 아니 최은정 씨가 예. 진행하고 난 뒤부터 장홍 씨 포트나 제 포트의 수익률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비록 아, 장욱 씨가 지셨지만 복덩이라는 소리 많이 듣는다면서요? 네. 예, 아니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원래 집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아, 예. 네. 저 계속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에리나 씨 결혼했기 때문에 빨리 다른 프로로 보내고 이제 아직 뭐 결혼을 앞둔 은정 씨가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장욱 씨가 에리나 씨 보고 싶었어요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꼭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티 나요? 많이 나나? 100% 나거든요. 그래요? 예. 티 많이 나는구나. 장욱 씨 오늘 그래? 김수용 씨가 또 이기셨어요. 다소 속상하실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안 어떠세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예. 아니 수익률이 그래도 빨간 볼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래도 세 종목이 오늘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아, 있다는 게 그럼요. 어딥니까? 네. 예,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김수용 씨, 장욱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고 뜨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에서 이렇게 수익 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김수용 씨의 네. 전문가시죠. 한만식 전문가께 아, 예. 김수영 씨. 네, 재치가 있네요. 의 김수영 씨. 전문가시죠? 네, 네. 그랬더니 의 예, 전문가시죠. 오늘 좀 웃겨보려고 일부러 좀 그래봤어요. 재치 저도 있어요. 개그맨 좀 욕심이 나거든요. 네. 시험 네. 보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예. 한만식 전문가님. 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 중에 한만식 전문가님 종목도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 오늘 추가적으로 1%더 올랐는데요. 이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에 그 전차군단 종목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성 전기하고 성우 하이텍. 근데 전기는 뭐 좀 기다리다 보면 10만 원 가격 주면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요일 날 급등했었죠. 예. 근데 그 다음 날 10만 원을 줬는데 혹시 사셨나 모르겠어요. 10만 원 딱 그 다음 날 장이 조정이 주면서 10만 원 터치하고 지금 또 오늘 어제 급등하는 모습인데 뭐 10만 원 매수를 만약에 삼성전기 하셨다고 하게 되면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전기하고 성우하이텍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성우하이텍은 지난번 말씀드릴 때 기관 매수가 급증으로 들어오는 거 바닥권에서 지금 그 이후로도 지금 시세가 크게 나지는 않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약간 올라오는 부분들 그거 보시고 목표가를 지난번 말씀드릴 때 15,000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시황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 1900대 위로 한 일주일 내로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한번 전반적으로 끊어주는 건 좋겠다. 그래서 성화혜택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동향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 이틀 동안 50만 주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4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또 자동차 쪽에 매기가 붙게 되면 한번 위쪽으로 튀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튀어 올라오게 되면 15,000원 목표가에서 그냥 단기 차익 실현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반도체가 이게 상당히 좀 된 종목인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계속 박스 흐름이다라고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위로 치기에는 계속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그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기 전까지는 이런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박스권 상단 23,000원 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인다면 제 의견은 매도 쪽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목표가가 23,500원인데 김세영 씨가 판단해보죠. 500원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예. 판단하셔가지고 뭐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박스로 당분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설명을 드리면 납폭과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다이렉트로 쭉 1900, 2000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쉴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한 61선 정도까지 이렇게 닿게 되면 한번 매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지금 61선까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지수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1900, 한 4, 50대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포인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오기 힘들다고 지금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올라와야만 현대중공업도 29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목표가가 지금 30만 원이라 어제 고종현 전문가께서 목표가를요 현대중공업이랑 SK이노베이션 둘 다 10,000원씩 상향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전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종목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업종 대표 종목의 흐름인데 지금 쭉 종목을 제가 나열을 시켜드렸는데요. 지수하고 같이 연동해서 좀 보셔야 될 게 지수가 쌍바닥 패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근데 지금 지수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맨 위에 거는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패턴이고요. 두 번째 종목이 기아차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인데요. 밑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점이 더 낮아지는 경우 현대제철도 낮아지고 대림산업도 낮아지고 두산인프라코아는 납폭과대 종목 중에서 좀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밑에 SK이노베이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탄력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시장보다 강하게 이렇게 높아지는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저점이 이렇게 높지 않고 같거나 이런 거 시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시장과 연동돼서 올라올 수 있고 여기 지금 매물이 상당히 지금 있거든요. 이 자리가 29만 원 자리가. 그래서 시장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끊어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저점이 낮았다가 올라오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좋으면 또 불안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올랐을 때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사실은 올라온 게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치게 되면 지금 종목 자체가 저점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높은 거지 이게 만일에 그대로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치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SK이노베이션을 이 밑에서 산 게 아니거든요. 이 윗가게에서 산 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해서 크게 치고 올라올 거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요번에 지수가 한 1900대를 위로 올라오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한 번씩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자. 위쪽으로 가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목표가를 저는 다 낮춰서 좀 대응하시자. 한 61선 정도로 목표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김수영 밑에서 올라오는 어제- 종목들은 예. 그런 쪽으로 좀 잡는 게 저는 그렇게 조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 고종현 전문가께서 목표가를 상향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한만식 전문가께서는 그래도 조금씩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이셨는데 어떻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의견 듣고 수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전문가분들마다 그 색깔이 네. 다르기 때문에 투자 성향도 다르시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 날 한번 좀 지켜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저는 당부를 지금. 하셨어요. 두 종목은 절대 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빼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납폭과대 종목들이 상당수 올라오는 거 있는데 지금 그 시장을 보는 뷰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그 최근에 시장 중에 상당히 강한 게 전기전자 종목이거든요. 전기전자의 종목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넘어선 경우가 나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갤럭시 그 3에 대한 뭐 수혜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4월, 5월, 6월을 누적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습관이 실적이 반드시 좋은 종목인지 또 그다음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인지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이 커지면 빨리 복구하려고 많이 떨어져서 많이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습관이 잘못 들어지는 거죠. 실적부터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많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거는 시장이 급락했다가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해서 올라오는 거지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같이 연동돼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을 반드시 2, 4분기, 3,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종목으로 일정 한번 올라오게 되면 종목을 확 바꿔보자 이런 쪽의 말씀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오늘 그 9시에 그 고정현 전문가가 예. 무료 방송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9시에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위닉스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장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예, 빠지지 않고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종목이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 규모로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하루 거래 금액이 오늘은 좀 거래가 터져가지고 10억 정도 되는데요. 거래 금액이 1억이 안 될 때가 있고 뭐 5억,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니까 그거 참고를 꼭 하시라는 말씀.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고요. 목표가 자체는 지금 4,500원 잡았는데 이전 고점이 4,580원인데요. 4,250원 위쪽으로 이쪽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뭐 분할 이 실현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어제 매수된 그 종목이죠? 고종현 연구가 잡은 인포피아 바닥에서 지금 상당수 오늘 급등하는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폭이 그동안 상당히 컸죠. 커서 일단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인데 일단 반등이 나오는 건 좋은데 저는 제가 보는 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목표가가 18,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18,000원까지 계속 끌고 갈 거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수급을 저는 중시해서 좀 보는데 수급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종목이 6% 어제까지 해가지고 4%, 6% 거의 10%가 급등했거든요. 이틀 동안. 근데 지금 수급 동향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 거의 입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 지금 이 종목을 끌어올린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믿음이 저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래서 약간 불안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일단 저는 한 16,000원 이상까지 올라온다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18,000원이 너무 좀 그 과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기가 좀 들어와가지고 더 유동성을 좀 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더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수급 쪽을 한 번 더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리치맵 투자자 10분을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그분께서 하시는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만식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장홍씨 포트폴리오 과연 김지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트 김지훈 전문가의 종목은 없네요. 예, 뭐 일단 알다시피 제가 기간을 뭐 길게 보고 잡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간을 대체적으로 제가 들고 올 때 한 3일 정도 끊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 포트에 종목이 없는 게 좋은 거겠죠. 그만큼 수익 실현을 했다는 의미일까요? 뭐 수익 실현도 한 것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무너져야지 종목이 산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종목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 모습을 보여서 그거는 뭐 매수가에 도달을 못해서 없습니다. 예, 오늘 종목이 또 기대가 되기는 한데요. 근데 예. 김지훈 전문가가 오늘부터 그 무료 방송 하시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손실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자랑할 만한 구간은 아니고요. 일단 5월 달에 뭐 지수도 안 좋고 뭐 사람들이 불안 심리 가중된 상황에서 뭐 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 달, 오늘까지 해서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일별 거래 기준으로 해서 무손실 기념으로 해서 내일 또 마찬가지로 장중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받아가시고요. 예, 김진 끝났네. 전문가님. 예.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예. 한 달 동안 손실이 없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에 대해서 뭐 물리는 경우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뭐 10종목, 20종목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한 종목 잘못 물리게 되면 그 종목에서 계좌에서 빵꾸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매매 방식 같은 경우는 손실을 줄이는 게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손실이 없으면 당연히 수익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문가님 근데 죄송한데 빵꾸라는 표현보다는 펑크라고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빵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 와닿는 표현은 빵꾸. 마음으로 확 와닿는 표현은. 예. 죄송합니다. 예, 김지훈 씨. 김지훈 전문가님. 예. 예. 장홍 씨 포트폴리오의 종목이요. 네. 오늘 매수한 종목까지 해서 4종목이 있어요. 어떤지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뭐 정신이 좀 없네요, 지금. 예. 일단 간략하게 없습니다, 차트 여기. 보면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게 설명한 내용은 아니고요. 동양품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뭐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생각했던 박스권보다는 상단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거 아니냐, 방향성을 위로 튼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박스권에서 탈피를 한 게 아니고요. 5,400원이라는 부근에서 매물대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하지만 뭐 이 종목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기간을 좀 가지면서 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크게 월봉상 보시면 뭐 이렇다 할 뭐 조정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가지고 보신다면 그렇게 나빠 보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SKC. SKC 같은 경우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 과대 상승 다음에 급등 다음에 나오는 급락, 그리고 제가 항상적으로 말하는 기간 조정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 기간 조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45,000원 위로에서 시초가 부분을 기준 잡고 지지가 못하게 되면 일단 차익 실현 하시고 다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는 M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은 수급이 단기적인 수급은 좋지만은 잘못되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거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상승 반전이 나올 때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이라는 바닥이 2번이 찍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크게 급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우리가 살려고 했던 가격에는 사지는 못했어요. 좀 낮은 가격에 매수가 됐는데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가을대가 굉장히 좋은 가을대, 굉장히 낮은 가을대는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제가 선을 끊어온 요 박스권 부분 보시면 상단과 하단 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 부분 같은 가을대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가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을대에서 지지가 되고 또는 저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걸친 다음에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들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예. 김지훈 전문가님 장홍 씨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요. 김지훈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급 마무리를 하시고 뭔가 이어질 것 같은데 서술어가 끝나네요. 원래 좀 아쉬운 게 있어야지 또 설레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예. 아쉬워요.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오늘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수익률 봤고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의 흐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담길 종목,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먼저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김수용 씨를 위한 한만식 전문가의 추천 종목 들어봅니다. 오늘 두 종목 있으시다고요? 예, 뭐 한 2주 전에 제가 소개시켰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종목이 뭐 2주 전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그 포트에 제가 전차군단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자동차 쪽은 성화혜택으로 일단 편입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IT 쪽을 편입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삼성전기가 지난주 그 편입 시도가 안 돼서 IT 종목 중에 뭐 지금 정도에서 편입할 만한 종목 삼성 SDI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 하나는 지금 이번 하게 되면 한 3번째 편입 시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제작업체 초록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SDI와 초록뱀. 삼성 SDI부터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예, 삼성 그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시장에서 상당히 뭐 뜨거웠는데요. 갤럭시 3 뭐 지금 예약 판매와 관련돼서 약간 폭증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6월 달에 갤럭시 S3에 대한 생산량을 삼성전자가 한 2배 정도로 늘린다 뭐 이런 뉴스도 장중에 얼뜻 나왔는데요. 아직 삼성전자 자체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시장과 연동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되는 그 수혜주들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해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삼성 SDI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이 스마트폰 수혜와 관련된 2차전지 쪽에 수혜가 분명히 있다. 갤럭시 S3와 관련돼서
그런 이제 실적 자체가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 매출액은 한 7%, 영업이익이 20% 정도 증가하는 실적 호전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과 연동해서 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IT 종목 중에 지금 뭐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납폭과대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꾸준하게 갔던 종목 위주로 좀 안정성 있는 종목 중에 SDI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삼성 SDI는 주봉으로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4, 5월 달에 한번 크게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정과 연동해서 약간 가격적 조정을 줬는데요. 추세로 주봉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년 9월부터 이렇게 봤을 때 추세적 상승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 하락 여파에 크게 받지 않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난번에 한번 요게 급등한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급등했다가 오히려 전고점 눌림 자리의 모습을 줬다라고 보시게 되면 오히려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지난 2월 달이죠. 2월 달 고점부를 눌림을 주고 재차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이 약간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요. 일봉으로도 보게 되면 2월 달 고점부에 대한 눌림이 끝나고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전 고점부 위쪽으로 올라오는 여지가 있다라고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강한 종목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시초가로 바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정도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I 혹시 내일장 갭상승 출발해도 시초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까? 내일 그렇게 갭상승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6만 원 이상으로는 출발하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그 포트에 그 전차 종목 중에 꼭 편입을 시키려고 그래서 일단 시초가 편입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 종목으로는 초록뱀이라는 종목은 뭐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종목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드라마 관련되는 업체고 이슈가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IR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모레 3일 동안 2차 IR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만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진행되는 것은 기관 외국 투자자들 공이 지금 장중에 개별 미팅 형식으로 IR이 진행이 되는데요. 종목의 흐름이 약간 주봉 차트로 봤을 때 흔들어대는 모습으로 약간 이렇게 이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3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금년도도 IR 자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적자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유럽 시장이 시끄럽고 중국이 그렇고 해외가 그렇더라도 드라마는 다 보시잖아요. 이 회사는 드라마 제작만 잘 되면 회사 이익상 전혀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그 소넷이 지분을 확대했는데 그 확대한 이유가 이 동남아시아 쪽에 영업 확대 쪽으로 또 사업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그 실적 측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차트 설명을 드렸는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 하반기에 적자에서 지금 3분기 연속 턴 어라운드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로 상승을 보이던 종목인데 1월에 연초에 한번 이렇게 오버 슈팅이라고 하죠. 급등이 나오는 부분, 거래가 실려서 약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급락이 되는 부분, 원래 가격 원위치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실적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1, 4분기 연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고요. 또 2, 4분기 자체도 흑자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과거에 이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종목이 이 저점부에서 이렇게 급락을 시켜서 되돌림을 주는 부분들, 이렇게 급락을 시켰다가 그 다음 주에 돌리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고생을 시켰다가 급등시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은 더 이상 밑으로 빠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이제 언제 올라갈 거냐는 부분인데 오늘 내일 모레 기관 외국 투자자들 IR을 하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느냐.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100원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2,100원을 종가로 이탈한다면 손절 처리한다라고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요. 내일 그냥 시초가에 매수를 들어가서 이 추세로 다시 복귀되는 거를 기대하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400원 정도 목표가 좀 잡아드리는 걸 하고요. 1차 3,000원대 위로 반등을 보인다면 매도에 대한 것도 뭐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 한만식 전문가께서 삼성 SDI와 초록뱀 미디어를 꼭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초가 공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뭐 한만식 전문가가 원래 또 중장기 전문이시거든요. 예. 근데 중장기 전문이시니까 네, 믿고 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또 한 번 매수를 하셨었던 종목이 있기도 한 거죠? 네네. 예. 매수했다가 손절이 됐죠. 네. 네. 그때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손절을 했었는데 다시 재도전하는 의미에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김수용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구체적인 또 이제 결정 내용을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장웅 씨를 위한 김지훈 전문가께서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뭐 들고 온 종목은 한 종목만 딱 들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서 뭐 종목들 많이 뿌려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종목에 좀 집중한다는 의미로 한 종목만 딱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풍강이라는 종목입니다. 풍강이요? 예. 다소 생소한 종목이네요. 일단 뭐 기업 자체 이런 면에서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풍강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강이라는 기업 자체는 뭐 너트 그리고 볼트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그리고 수입하고 만들고 팔고 이런 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1등은 아닙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8등, 8위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완성차,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이나 자동차 섹터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조립용 부품으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주요 수요 산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 르노 삼성, 그리고 일본의 닛산 자동차 등과 같은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적으로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로 보시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 그 종목이랑 비슷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형성했다가 잠깐 밀려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저평가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들어올 때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풍강이었는데요. 그럼 얼마에 사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매수가를 제가 제시하기 전에 차트 잠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잠깐 보시면 시작부터 시작해서 주장창 밀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밀려있는 시점 이후로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짝꿍댕이 형식이죠. 오리궁뎅이 형식으로 저점을 올라가면서 그리고 저점을 점점점 상승시키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000원, 4,000원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밀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중장기로, 저는 중장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단기로 들고 나왔는데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3,500원, 오늘 이번 달 6월 말까지 해서 3,500원대를 종가 부근으로 마감시키게 되면 월봉상으로 마감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강한 좀 긴 시간을 좀 봐도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5%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앞전에서 살펴보시면 급락 다음에 항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급등이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기간 조정이라는 놈이 있는데 아주 이쁘게 기간 조정을 걸치면서 지금 한 5월달 중순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이목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4,000원대까지 신고가를 세우면서
약간 밀려있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구간은 첫 번째로 개인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구간입니다. 왜? 신고가를 세웠고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겁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밀릴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물린 사람들이 한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욕심내서 잡고 싶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매수 자체는 시초가로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밀린다 싶으면 3,200원 선, 한 100원 정도 밀리면 추가 매수로 들어가서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신고가 전까지 해서 3,900원 라인대까지 제가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50원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3,500원 선 깨진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실어 나가도 되는 종목이긴 3,050원. 예, 3,050원. 예. 아, 500원이 됐습니까? 3,500원이라 하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3,050원입니다. 깐딱이야. 예, 그리고 3,050원으로 제가 설정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점점 비중을 실어 나가서 수익 챙기고 나와도 상관없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떨어질 때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어느 구간에서 더 비중을 실어 나가야 되는지 또는 뭐 어느 구간에서 요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그런 대응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이 가장 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대응으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김지훈 전문가가 들고 나오시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짧게 치고 빠지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베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장웅 씨, 비중 좀 많이 실어볼까요? 그건 아닌가요? 글쎄요, 뭐 일단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많이 지금까지 실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많이 최대 10%만 실어봤었는데 오늘은 좀 20% 정도 생각 실어볼까 있으신 합니다. 거예요? 네, 예, 잠시 왜냐면 뒤 아직 공개하지 마시고. 네, 52주 신고가를 뚫고 가려다가 지금 잠깐 조정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 항상 그 주식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가던 게 잘 간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맞는 있거든요. 말이잖아요. 네. 예, 가던 게 잘 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죠. 예, 주식 좀 하셨는데요. 투자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6개월. 3년? 네. 예, 아직 초보예요. 예, 좋습니다. 자, 많이 이렇게 해서 잃어봐야 돼요. 예, 장웅 씨의 멘토시죠. 김지훈 전문가께서는 오늘 풍강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이 됐습니다. 최종 전략 타임 10초 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실지 1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땡.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초가 이렇게 빠르네요. 예, 최종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먼저 김수영 씨. 네. 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네. 아, 뭐 웃긴 일 있으세요? 아니, 저 보고 놀라시는 것 같아서. 예, 땡 하시길래 깜짝 놀랐네요. 네, 성호하이텍,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모두 5%씩 비중 축소하고요. 비중 축소하시네요. 네, 삼성 SDI, 초록뱅 10%씩 매수합니다. 예, 한만식 전문가께서 오늘 추천을 하셨던 삼성 SDI, 초록밴 미디어 이렇게 10%씩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는 한만식 전문가의 의견대로 시초가에 두 개 더 잡고요. 예. 네, 손절가도 삼성 SDI 14만 5천 원. 네, 초록뱀은 그 2,100원이죠. 가격이요? 네. 초록뱀 매수 가격. 손절가. 손절가. 손절가에 2,100원, 종가로 2,100원을 깨면 손절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만식 전문가의 의견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 매수가 될지 기대를 해보고요. 장욱 씨는요? 네, 여기서 보니까 이게 풍광이 참 좋네요. 네. 풍광이 좋나요? 네. 풍경이 좋나요? 풍광이 좋군요. 풍광이 좋은데 저는 풍광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 오, 매수하도록 비중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으시네요. 그래서 1차 매수가는 시초가의 10% 담고요. 2차 매수가는 3,200원에 10%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050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팀 결정이 났고요. 결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 쪽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먼저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위닉스, SK이노베이션, 성화이텍, 인포피아까지가 기존에 들고 계셨던 포트 종목들이고요. 내일 이제 매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 SDI, 초록뱀 미디어 이렇게 두 종목을 10%씩 매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좀 자세히 수익률을 들여다볼게요.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위닉스, SK이노베이션, 성화이텍, 인포피아까지 전 종목이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벌써 11%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위닉스도 강합니다. 8% 이상 수익권입니다. 자, 삼성, SDI와 초록뱀이 내일장에서 신규 편입이 될지 궁금한데요. 시초가 매수하시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어서 장욱씨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동아약품, SKC, N게임, 대한항공까지가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김지훈 전문가께서 풍강을 추천하셨죠. 내일 시초가에 그리고 또 3,200원에 2차로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시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좀 볼게요. 동아약품, SKC, N게임까지 모두 플러스 수익률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매수가 된 대한항공은 매수가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는데요. 02-3153-1번으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김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